국산 전투기 개발을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냄으로써 우리는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9일 경남 사천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KF-21 시제 2호 기출고식을 열었다.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개발 파트너였던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A4, 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는데도 대부분 자체 기술로 완성해 더욱 빛났다. 20년간 진보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꾸준히 연구 개발에 성공시켰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26년부터 생산을 본격화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도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고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의 명중률을 높이는 한편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 북한과 주변국들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올해 첫날 초계기에 탑승했을 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국산 전투기 개발이 쾌거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미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해 배치했다. 일본도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 F-35 10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주변 강국들이 5세대로 무장하는데 우리만 4.5세대에 머무를 수는 없다. 하루빨리 기술을 보완해 5세대의 스텔스 기능과 무기 장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중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사일 지침도 개정해야 한다. 압도적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2. 한국 국방장관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전력 증강 최우선.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에 주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만한 전략 무기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전력 증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열린 2016K 디펜스 조찬 포럼 기조 강연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쫓아가기 식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전력 증강에 대한 불신감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전력을 선별적으로 확보하고 또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되 킬체인 전력을 최우선 보강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가용 능력, 그리고 동맹의 능력을 합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는 입장이고요. 한 장관은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단독 작전에 필요한 핵심 전력은 물론 주변국과의 분쟁 때 우위 달성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도 변변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격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해 저비용이 소요되는 북한에 비해 한국군은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실질적인 국방비는 지난 2013년 기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북한이 공표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이며 이는 한국군의 30%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한국군은 지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전면전 대응 능력도 확보했으며 특히 전차와 헬기, 전투기 등의 전력 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970년에서 90년대 사이에는 미화 약 208억 달러를 투자해 잠수함과 F-16 전투기 등을 도입했으며 2000년대 전후로 지금까지 약 1274억 달러를 들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전자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 전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한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전력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한국군이 문 정권 하에서 대일 전력을 증강하는 이유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2021년 2월 27일 본 포스트는 일본인의 인식구조를 있는 그대로 탐구함으로써 한일 간의 재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의 일반적인 상식과 상이한 내용 또는 한국인으로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관되지 않은 문 대통령의 위안부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일환으로서 미국이 기대하는 이란 관계, 미 한구한시 개선을 연출하여 바이든 정권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1월 18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위안부 재판의 판결에 대해 솔직히 곤혹스럽다 라고 말하면서 2015년의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합의를 토대로 하여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일 간의 협의를 해나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애초에 위안부 문제는 이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시민단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한 아슬아슬한 양보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관계, 미 한구한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는 것은 그 후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번 달 19일의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정부 간에 합의하기에는 곤란함이 있다.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달려있는 상황.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면 원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였다. 대통령으로서 일한 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바싹 달라붙은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피해자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한일 간에는 협력이 필요하며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호소하였다.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 이 발언의 취지였다. 라고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는 진지하게 이란 관계, 미 한구한시 정상화를 바라는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역사 문제에 관한 발언은 크게 왔다 갔다 한다. 이란 관계, 미 한구한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에게 과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발언을 가지고는 문 대통령의 의도를 간파할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이 하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동향에서 문 정권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문 정권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군의 동향이다. 한국군의 경계태세는 마치 북조선의 위협이 전혀 없다는 듯이 완전히 풀어져 있다.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가 일본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한국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군 장비 강화가 북조선보다도 일본을 향해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바이든 정권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북조선의 비핵화를 향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란 관계, 미 한구한시 위 개선이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북조선에 대한 경계를 풀고 반대로 일본을 향한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래서는